네. 문재인 심판 정청래 3월 9일엔 펑펑 올 거야. 참 정청래도 그 김종인이가 또 문재인이가 진짜 잘한 일 하나 있죠. 문재인이가 잘한 일은 뭡니까? 윤석열이를 총장으로 발탁한 거 그거 잘한 일이죠. 김종인이가 잘한 일은 뭡니까? 저기 총선하러 또 민주당에다가 창녀처럼 들어가가지고 기웃거리면서 그때 선대위원장 하면서 이 이해찬이 날리고 그러고 나서 내 정청래도 막말로 해갖고 날려버린 거 그거는 잘한 일이었죠. 바로 그 정청래 막말의 대행사 대명사 그 다음에 정말 이 거친 행동의 대명사 그 다음에 이 민주당에서도 골칫거리의 대명사가 바로 정청래입니다. 근데 정청래가 이 이재명한테 완전히 줄을 섰어요.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거의 무슨 모택동 어록 읽은 것처럼 뭐 김일성 자서전 읽은 것처럼 눈물을 찔찔 짜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까, 여러분? 이재명, 네, 뭐 인간 이재명, 뭐 이런 이제 책을 요즘에 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읽고 있답니다. 그러면서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. 인간 이재명. 참 이거 거의 저는 뭐 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읽지도 않았는데 이 정청래가 이렇게 독후감을 올렸습니다. 인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실력과 자격이 있다. 찢어지게 가난했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. 가난이 그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. 2021년 12월 13일 정청래. 네, 어저께 이제 정청래가 책을 읽고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가 뭐라고 했느냐. 정말 이 인간 이재명 이걸 읽고 나니까 자기가 흐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너무너무 감동해갖고 자기가 흐느끼면서 막 책을 읽고 뭐 잠을 못 이루고 뭐 난리가 났어요. 제가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 정청래의 SNS를 읽으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은 뭐냐. 진짜 위험하다.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. 광기에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. 그리고 정말 악령이 얘네들한테 출몰하고 있구나. 이게 제정신들이 인간은 한 명도 없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민주당은요,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. 뭐, 민주당의 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해갖고 선대위를 쫙 뭐 슬림을화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이재명의 가신들만, 이재명한테 막 쪼잘쪼잘하는 이재명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이 친문들, 그 다음에 나머지 의원들은 선대위에서 발을 딱 빼면서 아이고 잘 됐네. 아이고 명분도 생기고 내가 그 정가 사범한테 하다가 내가 정말 여기에 똥물 다 트고 구정물 다 트였는데 아이고 잘 됐다 이러면서 딱 나와가지고 뭐 SNS에다가 이재명 그 동정이나 올리고 이러면서 자기 지역구만 막 열심히 청소하고 급식 나눠주고 또 뭐 경로원에 가가지고 그 경로당에 가가지고 막 뭐 이 난로도 제가 했습니다. 뭐 이제 이 뜨끈뜨끈하게 해드릴 겁니다. 이러고 뭐 백신도 뭐 어르신들 맞게 우리 동네에 많이 갖고 왔습니다. 이런 거짓말하면서 다 지역구 관리만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요 이재명을 편들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없는 거예요. 근데 정청래는 어떤 인간이냐?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더러운 확신 좌파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청래는요 인간 이재명을 지금 막 우상화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왜 우상화를 하고 있나? 제가 어저께 아니 얘도 이렇게 머리가 있는 앤데 지금 이렇게 막 저기 자서전을 보면서 막 흐느껴 울었다. 이거 너무 이상한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서 모택동의 어록이라든가 또는 김일성 자선정급으로 인간 이재명을 올려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. 여러분 이제 독재자가 되는 법. 이 책 아주 재밌어요. 이 책은 뭐냐면 이 역대 독재자들 뭐 히틀러부터 김일성까지 20세기의 개인 숭배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술술술술 읽히는데 이 책을 쓴 이제 이 디케더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
모든 독재자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. 그것도 과도한 우상 숭배를.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게 문화 대혁명 때 모택동의 우상 숭배죠. 그래서 레이페인이라고 이 아주 젊은 군인이 이제 죽었어요. 근데 이 군인이 이 일기를 막 이제 모택동에 막 이제 막 널리 막 퍼뜨리는 거예요. 근데 이 레이핑이 거의 정청래급입니다. 뭐라고 했느냐? 내가 마오쩌둥 주석에게 받은 피가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. 허허허 하면서 흐느껴 우는 거.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 일기에. 그래서 막 마오쩌둥이 그거를 막 이제 이 펼칩니다. 그러니까 정청래가 인간 이재명을 이걸 읽고 나서 자기가 흐느껴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게 코미디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이거는 정청래가 나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. 정청래도 권력이 있으면 무솔리니처럼 스탈린처럼 차우세스크처럼 마오쩌둥처럼 뭐 김일성처럼 대구도 남을 인간이죠. 왜? 사악하니까. 그리고 못할 게 없으니까. 그런 거죠. 그래서 이 독재자 중에서요. 이 말하자면은 이 독재자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독재자는요. 이 책에서 읽으니까 딱 한 명이래요. 폴포트. 이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인공 폴포트. 폴포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참 원치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폴포트도 굉장히 후회했다는 겁니다. 우상 숭배를 해야지 사람들이 흐느껴 울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폴포트의 광기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정말 그는 역사의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이죠. 진짜 이 캄보디아 이 폴포트 평전을 읽어보면 끔찍하죠. 그런데 정청래가 인간 이재명을 읽고 뭐 흐느껴 울었다 이러면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정청래가 이 난리를 치는 거 뭐 가난이 그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 뭐 실력과 자격이 있다 아니 이 말이 막상 이재명한테 너무 여러분 이 과분한 거 아니겠습니까? 대통령에 대해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도 아니고요. 고난을 극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칼을 치고 등을 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검사 사칭하고 기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온 게 이재명인데 지금 이재명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그 이유가 뭘까요? 제가 여러분 집에서 좀 곰곰이 생각했어요. 요새 좀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막 하면서 도대체 정청래 GSSG가 왜 저런 말을 할까? 오늘 제가 막 험한 말 많이 합니다. 너무 이제 상황이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이 화가 나는 김건희 씨 일도 있고 제가 답을 얻었어요. 정청래는요. 이재명이 되면 나도 대통령 후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. 왜? 저런 GSSG가 지금 막상 정가사범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보고 정청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진 거예요. 나 정청래. 진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막말에다가 개소리에다가 거기다가 오죽 못되게 굴고 여야는 물론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청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? 정청래를 진짜 막 짖는 개 있잖아요. 사나운 개, 손님 쫓는 개, 그 다음에 누구 겁주려고 할 때 맹견 노릇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정청래는요. 애견이나 반려견이 아니라 진짜 그냥 마구 짖어대는 이 손님 쫓아내는 사람한테 겁주는 개에 불과한 거예요. 광견이 바로 정청래였던 거예요. 그 증거 제가 대드릴까요?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영순이가 정청래였어요. 삼선에다가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맡았어요. 그런데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한다니까 국민의힘에서 허걱한 거죠. 저 미친 광견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. 국민의힘 걱정 잡아주세요. 왜? 민주당에서 아유 정청래는 아니지. 그래도 법사위가 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광견 법사위원장은 아니지 이러면서 정청래한테 아무도 법사위원장을 하라고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정청래가 열받아가지고 나 안 한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박광훈이가 됐습니다. 박광훈이는 정청래에 비하면 급도 낮고 정치 입문도 낮아요. 근데 박광훈이가
상임위원장, 법사위 상임위원장이 된 거예요. 근데 정청래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? 아, 나를 언제나 미친 개로만 쓰는구나. 광견으로만. 그냥 악악 뒤져대는 광견으로만 쓰는 거지. 나를 제지업을 안 해주는구나. 아주 미치고 팔짝 뛰고 슬펐겠죠. 흐느껴 울었겠죠. 근데 이재명이가 나온 거예요. 이 전과 사범에다가 온갖 폐악질을 하고 거칠고 천박하고 상스럽고 미쳐 날뛰는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정청래가 나도 할 수 있어. I can do everything.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지금요, 이재명이 혹시나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저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저 정말 GSS G 중에 GSG 월스트 오브 월스트한 그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거 보면은 나야 뭐 나 전과 1번밖에 안 되고 내가 그 미국 문화원 사건에 연루돼 갖고 미국에 못 가는 거 빼놓고 내가 어디가 어때서. 정청래 나이스 I can do we can do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? 내년 3월 9일 우리 압승합시다. 그리고 윤석열 후보 오늘도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. 아 저기 윤석열 후보 잘 돼가고 계시죠? 이분은 이제 장사하는 분이에요.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압승할 겁니다. 아 오늘 관훈 토너 저 잠깐 봤는데 너무 멋졌어요. 이분은 김건희 씨 그 영상 못 보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. 반드시 이번에 역사 유례 없는 엄청난 압승을 할 거다. 그러니까 지금 그 직원들한테 늘 잘 대해 주시고 은근히 윤석열 후보 그리고 직원들도 이렇게 쫙 보시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찍을 것 같은 직원한테는 미소를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중도인 직원들한테는 은근슬쩍 이재명의 정과 사범과 그 사악함과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해경군 김씨가 노무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쫙 들려주시면 된다. 해경군 김씨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라. 그러면 이 사람들 이쪽으로 넘어온다. 그 다음에 죽어도 이재명을 찍을 것 같은 민주당 빠들한테는 그날 좀 일 좀 많이 시키시고 그래가지고 아 그날 나하고 아침에 등산 안 할래? 우리 등산하자고 9시에 하자고 뭐 이러면서 새벽 6시 가서 사장님은 투표하시고 그 다음에 9시에 만나갖고 하루 종일 등산해갖고 투표장 근처에도 못 가게 해서 한 표라도 못 찍게 하라고. 이게 필요하다고. 그랬더니 그분이 I can do, we can do 이랬습니다. 자 여러분 내년 3월 9일에 정청래가 대선 통곡을 할 겁니다. 여러분 꿈은 사라지고 내 꿈은 물거품이 되고 그 다음에 참패를 해도 이재명이 이렇게 참패를 할 수 있는가. 정청래 그 눈으로 똑똑히 확인나 시켜줍시다. 그리고 정청래가 아주 펑펑 땅을 치고 대선 통곡을 하게 만들어 줍시다. 그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금 내고 자식들 군대 보내고 나도 군대에 확실하게 갔다 온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의 책임이고 의미이고 역할인 것입니다.